육신의 특성에서는 육친이라고 하는 가족관계를 보는 것과 육신이라고 하는 사회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육친의 관계를 보는 것은 정인을 기준으로 봐요. 정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정인이 모성이 기준이라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시키는 걸 기준으로 한다거나 내가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순수한 정인에서 나오는 모성과 편인이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는 관계가 다른 거죠. 같은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인성이 일간을 생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인의 모성과 편인의 목적성이 들어있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주에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있든지 없든지 정인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낳은 부모는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에게 정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인이 정관의 생을 잘 받으면은 나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관의 생을 받지 못한 정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부모의 복이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관의 생을 잘 받았다면 행복하게 사신 분이 되시고, 정관의 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복을 받지 못한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인이 정관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께서 부모를 잘 타고나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일간과 식상으로 보는데, 식상은 정인이 낳은 자식이에요. 흔히 일간이 식상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인이 일간의 몸을 빌려서 식상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인은 결국 식상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있고 정인이 사주에 있으면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없고 일간과 식상만 있다 그러면은 인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자식은 못 되는 거죠. 내가 사주에 인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는 부모 교육을 못 받았다. 나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못 받고 식상, 그러니까 자식 식상을 교육을 시키는 것만 보고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 자식 되는 법만 가르치지 부모가 부모 되는 법은 배운 게 아니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준으로 식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인성을 기준으로 식상을 보는 것이다. 인성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식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인데, 인성이 없는 식상이란 누구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이 있어야 그 인성의 자식이 되는데, 인성의 자식이 되는 게 누구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성이 없는 것은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 말이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간이 식상을 생한다. 열심히 건강 챙겨주고 열심히 밥은 잘 준다. 인성이 없다. 그 자식에게
지적 능력은 넣어주지 않는다. 정신적인 어떤 교육 있죠. 정신적인 교육, 그 사람에 대한 인성, 인품 이러한 교육보다가는 너는 그냥 육체가 건강하게 밥만 먹고 튼튼하게 자라라, 씩씩하게 자라라, 이것만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너는 사람이란 이런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뭐 이러한 어떤 인성교육, 정신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인성을 위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는 거고, 사회적 관계를 봤을 때는 사회적 관계는 이제 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제 관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규범, 어떤 그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 혹은 평관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수평구조, 인간관계가 수평구조가 있고 상하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평구조냐 상하관계냐 뭐 수평관계냐 이런 것들은 격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되게 상강오륜적 방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상강오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잘 맞지를 않죠.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실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상강이라고 하는 뭐 군신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런 뭐 도리를 본다거나, 오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5가지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거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부적당하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모든 것들이 물질 우선주의 그리고 개인 우선주의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관을 기준으로 사회관계를 응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육친,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포기하게 되면 상강을 어기는 게 되고, 정관을 포기하게 되면 오륜을 어기는 게 되는데, 현대사회라는 거는 악착같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가족은 어디에다가 써, 가족을 지켜서는 뭐해, 내 밥그릇만 챙겨서 내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팽배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열심히 자기만 일해서 부자만 되면 되고 내가 남을 이겨서 남보다 높아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거를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남을 이겨서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쌓아서 부강해지기보다가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비하하고 상대를 모함해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세상,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간에 친하고 가족 간에 어떤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친 문제는 상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관을 기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상강오륜이라는 어떤 그런 유교적인 관념은 필요가 없고 그냥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된다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 잡는 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격에 따라서 생화극제를 잘 하는 것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상강오륜적인 삶을 고객들에게 요구를 한다거나 강요를 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역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역학자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삶의 가치가, 문화적 가치가 거기에 맞춰서 통변을 해 나가야지. 다들 저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이제 나는 이쪽에서 상강오륜을 외치면은 그거는 꼰대, 고리타분 이런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통변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정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격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관한, 그렇죠? 직업에 관한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직무가 있고, 그러니까 직책에 따른 업무가 있고 그냥 업무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있고 내 직위에 따라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십정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십정격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령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 원령 내에서 상생상극식을 만드셔야 돼요. 상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제, 상관생제, 그리고 재생관, 재생살, 인화식, 인비식, 인겁상, 요게 이제 상생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어떤 직책, 어떤 지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업종, 업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는 용신이라고 이제 하고요. 용신이라고 하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직위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거는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잡는 법은 먼저 이기로, 크게 이기로 잡잖아요. 이기라고 하는 거는 180일, 180일에서 병화 임수로다가 잡는 방법, 그리고 4가지로 잡는 방법, 그 사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용신을 잡는 방법, 계수, 병화, 정화, 임수 내에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가지, 그러니까 8품이라고 해서 계각, 을병, 정경, 신임 이렇게 해서 1년을 8개로 나누어서 45일씩 나누어서 여기에서 용신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24개 24령이라고 해서 1년을 15일로 나누어서 용신을 잡는 법이 있어요. 격을 잡는 방법은 33개 방법이 있어요. 33개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24령은 각 15일을 나누어 가지고 용신을 잡는 거는 24령까지가 있고요. 격을 잡을 때는 33개를 다 넣어야 되는데 24령에서 진술충미, 토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오중에 기토를 포함해 가지고 3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률 분야에 의해 가지고 격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인간관계로 격을 잡게 되는 거죠. 가령 자월 동지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180일로 봤을 때는 임수가 용신이죠. 그리고 사계절로 봤을 때도 동지 전이니까 임수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팔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팔품이라고 하는 45시 나눠서 본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용신이죠. 그리고 24령으로 봐도 임수가 용신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용신이 그냥 임수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격을 잡을 때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용신과 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월에 동지 이후에 태어났다면, 내가 자월생이긴 한데 동지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건 이제 이 귀로 보게 되면 임수가 아니고 이때는 병화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시로다가 나누어서 본다면 개수가 용신인 거예요. 그리고 팔품으로 봐도 개수가 용신인 거고요. 또 24령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개수가 용신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되는데, 개수에 맞춰서 살면 되지만 격을 잡을 때도 또 역시 임수가 만약에 투관이 되면 임수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자월을 생기다 그러면 임수가 투관이 되었느냐 개수가 투관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잡는 방법은 천간에, 그렇죠? 천간에 투관된 거를 기준으로 격을 잡는 거예요. 자오묘유월은. 만약에 천간에 투관된 게 없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신자진이 있다, 사주에 신자진 삼합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즉시 개수가 격인 거죠. 그리고 자월에 임수가 투관이 되지 않았으면 개수로, 이미 개수에 와 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개수로 격을 잡는 거예요. 임수가 투관이 되면은 임수가 격이지만 임수가 투관되지 않으면 개수가 격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용신 잡는 법과 격 잡는 법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용신은 상관인데 육신은 식신이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육신은 식신인데 용신은 식신인데 격은 상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극복을 해야 돼요. 가령 정관격이면 대표적인 것이 관인상생이죠. 정관격이면 무조건 관인상생인 거예요. 그러면 관인상생에서 재생관까지 간 사주가 있고 관인상생만 하는 사주가 있어요. 또 관인상생하고 재생관까지 하고 나서 겁재까지 재화를 한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인상생을 하고 상관폐인이 되어서 상관폐인이 된 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격이다 그러면 관인상생을 하나 보시고, 관인상생이 되었으면 재생관까지 갔느냐를 보시고, 또 관인상생이 되어서 재생관이 되어서 겁재까지 재화를 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또 관인상생이 되면 이건 상관폐인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인상생만 된 사주, 관인상생의 재생관까지 된 사주, 관인상생 재생관의 겁재를 제어한 사주, 관인상생의 상관폐인한 사주,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직무나 업무 관계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신, 기신, 구신 이와 같은 어떤 희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희귀신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선이냐 불선이냐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희신을 쓰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고 해서 그냥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희신이라고 하고, 기신의 삶을 사는 거는 이제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라고 해서 불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오행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러한 것들을
귀신이 있어서 나쁘다, 귀신이 있어서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사주는 이렇게 길신화를 시켜서 살아가는 사주인지 아니면은 흉신화 혹은 귀신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주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길신이면 좋다, 흉신이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서로의 육신의 특징이 다를 뿐이에요. 가령 정인이라고 하면 누가 잘한다라고 하면 박수를 막 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누가 잘못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상대를 보는 시각이 상대가 정말 잘 돼서 치는 박수냐, 상대가 안 되고 상대가 망하니까 쾌재를 부르는 박수냐에 따라서 길신과 흉신이 나누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나 편인이 있으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늘 경쟁의식을 생각하니까 그러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게 더 잘 되는,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가령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단점이나 약점을 찾아가지고 비방하고 그걸 사회에다 막 터뜨리고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잘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실력을 키워서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든가 어떤 거 이런 거라면 상관이나 편인은 그 반대예요. 상대가 망함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겁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겁재를 막 설명하고 하면 안 되고 원령의 겁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격에서 겁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천간에 상관이 있고 편인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거 상관의 특징, 어떤 거 편인의 특징 이런 게 이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령의 격에서 뭐가 있느냐, 상관격이다 그러면 상관격에서 겁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가령 상관격이 겁재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력 작용을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일간이 근황하다면은 일간이 겁재에게 투자를 해 주는 것이고, 일간이 근약하다라고 하면 겁재가 일간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라고 하는 인력과 어떤 투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겁재에게 투자를 하느냐, 겁재가 나에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황하냐 근약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정제격이라고 하면 겁재가 하는 일은 경영권을 공유하거나 그 경영권을 가지고 막 다투는 관계가 되는데,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제격이 겁재를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겁재라고 하는 것은 육친 관계로서는, 그러니까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족이라고 했죠. 육친에서는 겁재를 정인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겁재를 직업으로는 격에다가 맞추는 거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횡적이냐 종적이냐, 그러니까 수평관계냐 상하관계냐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보는 것은 관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를 아무데나 맞추는 게 아니고 직업을 보는 것은 격에다가 맞추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하관계냐 수평관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에다가, 내가 관의 상극을 받는 사람이냐 내가 재성을 상극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맞추는 거죠.
우리가 상관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관폐인을 해야 되는 격은 세 가지 격이 있어요. 정관격, 정인격, 상관격은 상관폐인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인격의 상관폐인과 정관격의 상관폐인과 상관격의 상관폐인이 각기 다르겠죠. 정인격에서 상관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교화와 같은 거예요. 이 제도나 어떤 윤리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정시키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인격의 상관폐인이라면은 정관격의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관격에서는 상관폐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호자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정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관격은 상관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격이 상관폐인을 하는 것과 정관격이 상관폐인을 하는 것에 대한 서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상관격에서 상관폐인을 한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편에 서 가지고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거 상신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가령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하는 거는 상관이 상관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관격, 정인격, 상관격 세 가지의 상관폐인이 아닌 다른 격의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에 지나지 않지, 그걸 가지고 다른 격에서 상관폐인을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관계를 보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